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예전에 농지연금에 대한 동영상을 2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농지연금이란 본인의 농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일종의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그 성격상 담보대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거나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이라는 한쪽 측면만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얼마짜리의 농지로 한 달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농지 가격보다 총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만 궁금해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 총 얼마의 금액을 누가 어떤 식으로 상환해야 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농지연금의 수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농지은행 기준 감정가의 90%로 평가금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을 기초로 월 수령액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을 하면 계약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수령한 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대출 원리금이 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이 원리금을 채권자인 농지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율은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달리 월복리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월 수령하는 연금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복리의 이자가 붙어가는데, 이 원리금의 합계 금액이 나중에 갚아야 할 상환액이고, 이를 연금 채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당장 현금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부채인 것입니다. 농지연금에 소득세가 붙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억짜리인 농지를 운 좋게 반값인 5천만 원에 싸게 매입을 해서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을 했고, 사망 시까지 매월 5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월 수령액을 이렇게 많이 줄 리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20년, 그러니까 240개월 동안 수령한 연금은 총 1억 2천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농지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7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 7천만 원은 과연 연금으로 인한 수익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농지연금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계산할 때 가입 당시의 시점에서 투자 금액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한 5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니까 연금으로 인한 수익을 당연히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거의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종료된 20년 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계약은 종료됐고, 그 사이에 농지의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약
연 2% 정도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약이 종료되면 6개월 안에 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그에 대한 월복리 2.5%의 이자 2,700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4,700만 원의 연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상속인은 이 금액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다면 농지를 시세대로 1억 5천만 원에 처분해서 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돈 300만 원을 찾아오든지 해야겠죠. 만일 6개월 안에 이 연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농지은행은 곧바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가 제값에 팔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매로 팔리는 농지가 제값을 받을 리는 없겠죠. 결국 가입자는 농지를 담보로 20년간 2,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총 1억 2천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나눠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시세 차익은 있어도 연금에서 얻은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20년 후에도 농지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그대로 시세가 1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실린 홍보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담보농지를 팔아서 원리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팔아봐야 그 금액이 원리금보다 작은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례에 적용을 하면 계약이 종료된 20년 후에 담보농지의 가격이 여전히 1억 원이라면 시세대로 1억에 처분해서 원리금을 갚으려고 해도 4,7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금액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4,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바로 연금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 당시의 농지 가격보다 그동안 내가 타먹은 연금이 더 많아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내가 타먹은 연금이 농지의 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그냥 애누리 없이 원금의 이자를 붙여서 다 갚아야 하는 대출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후에 농지의 가격이 수익을 좌우하는 것이지, 가입 당시의 농지의 가격은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중에 많이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으로 수익을 내려면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최대한 싸게 사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해야 한다. 네, 앞에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말이 왜 잘못됐는지 금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은 가입 시점의 농지 가격으로 농지연금의 수익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물론 농지를 싸게 매입해서 투자한 금액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기분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농지를 싸게 샀다면 그만큼 더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연금 수익으로 가장한 시세 차익일 뿐입니다. 또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싸게 산다는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경매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아야 하고,
풍부한 실전 경험이 있어야 그나마 성공의 확률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섣불리 경매에 뛰어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권하는 것도 그 대상이 경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는 다릅니다. 농지는 경작의 의무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단순히 투자의 개념으로 매입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경작의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작용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어쨌거나 경작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작용이 힘들다면 농지은행에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무 농지나 임대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 면적이 작거나 경작 여건이 안 좋은 농지는 아예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지는 개인적으로도 임대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영농의 계획이 없이 농지연금을 단순히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농지를 매입했다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런 고령의 농민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시행이 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농지 가격 대비 적은 월 수령액, 지가가 상승해도 여전히 고정된 연금액, 이자 부담의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 특히 자식들의 반대겠죠. 그리고 또 담보대출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농지연금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좋은 장점들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수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당장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해소되고 편하게 노후를 즐기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골치 아픈 문제도 사전에 해결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세금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현실에 맞게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취지도 이처럼 농지연금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자는 것이지, 절대로 농지연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연금 가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종합정보 채널 사모스탠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